네,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선업 사이클을 판단할 수 있는 매출 계산 방법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시간에는 이제 중간에 그 총 예정 원가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, 그리고 이제 작년에 조선사들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좋은 수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적자 실적이 발표된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좀 복습을 해보면 이 예정 원가라는 이제 개념이 있었는데요. 예정 원가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이제 어떤 회사가 앞으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공사에서 이 발생을 하게 될 지출을 이제 예상해서 잡은 금액을 가리킵니다. 그러니까 수주를 했으니까 이제 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배를 만들 때마다 뭐 필요한 원자재를 사거나 이제 이러저러한 이제 각종 비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부문들에 대한 지출 금액을 이제 대략적으로 산정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강제는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인력은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배를 건조하는 데 지출되는 모든 금액들을 예정해서 산정하는 걸 예정 원가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런 예정 원가들의 변동이 없이, 그러니까 이제 회사가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예상한 대로 진행됐을 때의 경우를 좀 살펴봤는데요. 그런데 이제 사실 모든 계획들이 다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죠. 중간중간에 변동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런 조건들이 다 반영이 돼서, 그러니까 총 예정 원가, 그러니까 공사에 필요한 이제 금액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좀 회계 처리를 해야 될까요? 사실 이걸 알아야 이제 조선 업종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이것도 이제 간단한 좀 도식표를 만들어 봤는데요. 이제 이 경우에도 그 LNG 운반선을 수주를 했는데 이제 공사 연도를 보면 이제 올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공사를 실제로 해보니까 이제 공사 원가가 1,000억 원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2022년 말이 된 이 시점에서 이제 연말 회계 계산, 그 회계 결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년도에는 얼마의 비용이 들지를 이제 재산정을 해야 되는데,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 예정 원가가 변동이 없을 거라고 해서 이제 800억이 더 필요할 걸로 계산을 했지만,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 400억이 더 늘어난 무려 이제 1,200억 원, 1,200억 원이나 되는 원가가 발생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갑자기 금액이 커진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후판 가격이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이라고 또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는 결국에 이제 LNG 운반선 한 척을 만드는데 발생한 이 총 공사 예정 원가를 계산해 보면 작년에 이제 배를 만드는데 지출한 이제 공사 원가 1,000억 원 더하기 이 1,800억이 아니라 이제 1,000억 원 더하기 1,200억, 그래서 이제 2,200억이 된 것이죠. 그러니까 이건 결국 이제 배값으로 2,000억 원을 받았는데 이제 배를 만드는 데는 2,200억 원이 이제 소요가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제 결국 적자 수주를 이제 한 것이죠. 사실 이게 이제 과거 조선사들이 수년 동안 지속해온 이제 케이스인데요.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2022년 말 이 시점에 이제 회계 장부를 만들어 보면 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? 일단 이제 이 공사에 투입될 총 예정 원가인 2,200억 중에 지금 이제 1,000억 원이 이 시점까지 투입이 된 거니까 1,000억 원 나누기 2,200억을 하면 45%가 진행이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매출은 이 배값인 2,000억 원 곱하기 현재까지 진행 상태 45%를 곱하면 이제 900억 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900억 원어치 일을 한 거죠. 그리고 이제 이때 발생하는 공사 이익은 이 시기에 발생한 매출인 900억 원에서 실제로 이제 이 시기에 투입한 이제 원가인 1,000억 원을 제하면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 전체 공사 예정 원가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적자 프로젝트가 된 것이죠. 그럼 이제 여기서 이 회사의 2022년 회계가 끝나는 걸까요?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이해하는 거라면 너무 쉬운 건데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알아야 진짜 조선업의 사이클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개념 하나만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보시는 거는 지난 2021년 2분기에 이 삼성중공업 실적 자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삼성중공업의 지난 2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보면 적자가 이제 4,379억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, 이제 그 적자가 발생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강제가 인상 영향으로 인한 이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강제라는 건 이제 조선용 철판을 말하는 건데,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제 삼성중공업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
이 후판 가격이 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을 높게 잡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영업이익의 적자 폭이 이제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뭐 말이 어렵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이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인데요. 이제 하나 더 보실까요? 이제 보시는 거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의 이제 2021년도 이제 2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에 이 한국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보면 거의 뭐 이제 1조 원대, 마이너스 1조 원대 이제 육박한 걸 볼 수 있는데, 이제 그 이유를 보게 되면 이 강제가 이제 급등 예상에 따른 조선부문 대규모 공사 손실 충당금 설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두 기업의 실적 발표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미래에 발생할 예상 손실을 미리 잡는 이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사실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오늘 영상은 다 이해를 하신 건데요.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아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한 걸 다시 보면 사실 여기에는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 빠져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제 2022년 말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 손실을 본 거라고 계산을 했는데,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이제 더해줘야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거는 이제 2023년부터 2024년 사이에 이제 공사를 진행할 때 이 발생하는 손실도 이제 결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경우를 보면 이제 2천억짜리 배를 계약했는데 2,200억이 드니까는 총 손실은 이제 마이너스 200억 원이죠.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올해는 이미 이제 마이너스 100억 원은 손해를 봤고,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마이너스 100억 원 이제 손실을 더 볼 텐데, 그래서 이제 이 내년도 손실액인 이 공사 손실 이 충당금 이 100억 원을 이제 내년 말에 결산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2022년 말에 미리 당겨와서 이제 반영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회사 이제 2022년 최종 매출 정리를 해보면 매출은 똑같이 이제 900억을 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공사 이익은 마이너스 100억 원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내년도 그 마이너스액 100억 원을 더한 총 마이너스 200억이 최종 매출 정리가 되는 것이죠. 방금 이제 그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적자 규모가 이제 수천억 원에서 수조 단위까지 엄청난 금액이 나온 건데, 그럼 이제 조선사들은 왜 이런 식으로 나중에 반영이 돼야 되는 이 회계 처리를 좀 당겨서 계산을 하는 걸까요?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기업에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이거는 적자 수주라서 내년도를 아무리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보더라도 이제 원가가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다 손실로 이제 때려버리는 것이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엄청 허무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한데요.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미리 회계 처리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이제 2023년도 말에 이제 회계 처리를 할 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이제 1,200억 원을 공사 원가로 썼으면 이 경우에는 손실액은 이제 0원이 되겠죠. 그리고 만약에 이제 1,200억보다 더 돈이 들어갔으면 그만큼의 이제 손실액을 또 추가로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. 반대로 이제 원가가 이익이 나서, 그러니까 덜 들어서 이익이 났으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이제 지난 3분기 그 현대중공업 이제 실적 자료인데요. 현대중공업 경우처럼 이제 이익으로 환입 처리가 됩니다. 그러니까 환입이 되는 이유는 이제 과하게 잡았거나 이제 원자재 가격이 이제 예상했던 것만큼 이제 오르지 않아서 그 정도까지 지출이 안 되는 거죠. 사실 이제 조선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수주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이제 공사 손실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서 앞서 이제 살펴본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처럼 이제 한 분기에 엄청나게 큰 적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렇게 깨질 걸 아는데도 이제 고의로 반영을 안 하면 이제 그게 바로 과거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저질렀던 이제 분식회계가 되는 것이죠.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국내 조선사들의 좋아지는 시기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기다리고 있는 이 호황 사이클은 좀 어떻게 이제 알 수 있을까요? 일단 이제 방금 살펴본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이제 삼성중공업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분기에 크게 때려 맞으면 대개 이제 미래에는 이런 식의 큰 적자 쇼크는 없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이번에 엄청난 금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바로 이제 이 철강 가격 때문이었죠. 따라서 이제 이 말은
앞으로 이제 후판 가격이 또 한번 급격하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에야 이제 앞으로는 손익이 더 크게 망가질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비용을 다 미리 떨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앞으로는 작년부터 좋은 가격으로 수주를 한 배들로 다시금 이제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함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안 좋은 건 이제 안 좋은 것끼리 다 묶어서 회계 처리를 해버리고 좋아지는 건 이제 좋아지는 것들끼리 이제 이런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은 이 조선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이 매출 인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이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다시금 천천히 영상을 돌려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다 보면 건설이나 조선업처럼 이런 수주 산업에 투자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.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공부를 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.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요.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